돈을 갚지 않아도 사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게 또 어떠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사기죄 기본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법 347조 1항에 사기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을 기망하여, 기망은 속이는 거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되려면 속여야 되겠죠. 속인 게 아닌 경우는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지가 하도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어요. 가서 이제 무조건 국밥을 하나 시켜서 먹었습니다. 마치 이제 돈을 줄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이 거지가 굉장히 불쌍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돈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국밥을 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망행위는 있었는데 기망행위에 의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속아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기 미수죄에 해당되고요. 기망행위는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인과관계라 그러는데 원인과 결과가 단절된 거죠. 이쪽에선 속였는데 그것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측은해서 준 거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형법에 그 기망행위가 없는 경우, 우리가 이제 그 많은 경우에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용사검으로 별명을 사람들이 지어주던데 용도 사기인 경우에 보면은 빌려가는 돈의 그 용도 자체, 다시 말해서 기계를 구입하는데 1억 원을 빌려달라 그래서 진짜 기계를 사는 줄 알고 돈을 줬는데 나중에 그 돈을 가져가서 자기 빚 갚는 데 썼다. 처음부터 자기 빚 갚는 데 쓸 줄 알았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망행위가 있었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자기 빚 갚는 데 쓰려고 하는데 기계를 산다고 이렇게 속인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갚을 의사나 능력을 조사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1억 원을 이제 빌려주는데 그 사기꾼의 통장으로 이제 넣어준다면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만 조사하면 바로 이제 혐의를 밝힐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빌린 거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망행위를 우리가 뭘로 판단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빌려갈 당시에 그 갚을 의사, 처음부터 떼먹으려고 그랬는지 그 의사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갚을 능력을 조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의 재산 상태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용도 사기인 경우는 용도만 우리가 그 차용증에 명확히 한다면 갚을 의사나 능력을 조사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간에 이제 기망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사기꾼 그 사기 사건에 있어서 피해가 회수되는 게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3%밖에 안 돼요. 우리가 1억 원을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300만 원만 회수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소를 했을 경우죠. 고소를 안 한 사건도 되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손을 떠난다면 회수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보이죠. 그리고 이제 기망행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장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창원지방법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주면 물류 관련 사업을 해가지고 그 이자를 많이 주겠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몇 년에 걸쳐서 토탈 86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원금은 당연하고 이자도 20몇 억인가 더 줬어요. 토탈 113억을 이제 갚았거든요. 빌린 게 86억인데 113억이면 얼마입니까? 이자가 27억인가요? 근데 둘이가 이제 분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돈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이 사람이 말이지 돈을 물류 사업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물류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져가서 사채놀이하고 이상한 데 하면서 돌려막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물류 사업 안 할 줄 알았으면 돈을 안 빌려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데 이 피고인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나는 원금에다가 이자도 지금 27억인가 더 줬는데 이게 무슨 사기죄가 되느냐, 난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기망 속여서 처분 행위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속았기 때문에 돈을 줬다면 그걸로서 사기죄는 이제 기수, 사기 행위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자를 준 거는 사기죄가 완성된 이후에 사정 변경에 불과하다 이래가지고 실형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밌는 판결이죠. 그러니까는 그 속여서 돈을 준 것이 아니라면 그 사기죄가 안 되는 거죠. 예. 검사님이 이제 처음에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기본으로
알려주신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그간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이네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봐야 한다. 그래야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네, 그쵸.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만약에 그런 거를 몰랐다거나 의식하지 않았다면 사기는 아니니까. 네. 네, 제가 또 질문했는데 또 정말 간단하고 명료한 또 답변 주시고 간단하게 정리를 잘해주셔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